자, 8번 봐봐. 문제는 풀면서 다 읽었을 거고, 질문의 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삼각형의 넓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그랬어요. SK.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K분의 1인. 자, 이렇게 됐을 때 K 값이 2에서부터 10까지 들어갔을 때 넓이를 다 더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야?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결국 어떤 거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아야 돼.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 더 먼저 푼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목표를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로그 함수니까 여기는 당연히 1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분의 1이야. 물론 선생님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풀이에는 자기가 이렇게 능숙한 풀이들이 있어. 그렇긴 한데 해설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고 좀 보면 돼. 봐봐. 이렇게 잡았을 때 현재 이게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K분의 1이야. 마이너스 K분의 1.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로그 함수는 알아야 될 보조선이 있어. 자, 얘가 만약에 로그 2의 x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이게 증가한다는 건 알 거고, 이렇게 되면 얘가 로그 3의 x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보조선이 필요해요. 보조선이. 이 보조선이 가장 중요해. y는 1이라는 보조선이. 이게 핵심이야. 로그 함수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y는 1이라는 걸 줬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밑이 2냐 3이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보조선이 이 문제에서 핵심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밑이 K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가 어떤 걸,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K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야. 기본적인 요소였을 때, 이렇게 직선이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하지. 근데 문제에서 보고 바로 찾아내는 건 뭐냐면, 기울기는 이 x값분의 y값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러면 이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이 되는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갖고 푼 학생이 있을 거야. 그렇게 푼 거는 굉장히 돌아가는 풀이야.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K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봐봐. 이 길이가 K잖아. 그치? 이 길이가 K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X축분의 Y축 하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바로 기울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인, 로그 함수에서 가장 기본인 보조선 y는 1을 긋고, 이러고 봤던 여기가 k라는 걸 찾아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이니까 여기 값이 2가 된다는 걸 찾아낸 거야. 그치? 다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삼각형이 봐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보면 닮은 꼴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k면 여기 길이도 얼마가 돼? 당연히 k가 되겠네. 닮은 비가 1대2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2K가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넓이는 SK. 이렇게 잡게 되면, 자, 2분의 1, 밑변이 2K가 되고, 높이가 2가 돼서 결국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K.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빠졌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지. 잠깐만. 밑변 잘못 썼죠? 밑변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K 마이너스 1. 잠깐만.
다시 씁시다. 이게 밑이 지금 밑변의 길이가 2k-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2가 되니까 결국 2k-1이네. 그치?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또 줄여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S2부터 해가지고 S10까지 더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은 평균값, 즉 중앙값 곱하기 항수하면 합이 나와. 그래서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얼마가 돼? 3이 되고 10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9.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지. 거기에 또 항수는 몇 개? 9개.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외워야 돼. 홀수의 합이 얼마야? 홀수의 합? 홀수. 자, 봅시다. 외우세요. 자, 홀수. n개 더하면 얼마가 돼? n제곱이 되지. n제곱. 자,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도 되지만, 자, 1. 잘 봐. 3.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되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 1357이지. 1357 하나만 더 해볼게. 같이 또 활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자, 13579 더했다. 13579. 그러면 자, 5, 7, 9 요까지 더하면 얼마가 돼? 5의 제곱 25가 되는 거지. 그림으로 확인이 되죠? 그치? 잘 봐. 근데 같은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거든. 근데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수능적인 사고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1, 2, 3, 4, 5, 4, 3, 2, 1.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 그림상에서. 같이 기억해놔. 그러니까 왜 홀수의 합이 n제곱이 되느냐. 요런 이유 때문에 홀수의 합이 n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S1 이렇게 잡았다면 지금 일반항 2k-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산해 갖고 나오면 안 돼.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왜냐면 요렇게 하면 홀수를 몇 개 더한 거야? 10개 더한 거니까 10의 제곱이잖아. 거기서 뭘 빼줘? 1 빼주면 돼. 1.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어야 돼. 고3 때는. 배 있어야지. 요런 것들이 이제 가랑비에 속을 쪘듯이 시간들을 막 줄여가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8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게 페이지가 3페이지에 보면 13번하고 15번 좀 비교 설명을 좀 해줄게요. 13번. 여러분 중복순열의 이게 중복조합이지?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니까. 그런데 중복조합은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문제를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야. 그런데 조건이 x, y, z가 전부 다 자연수야. 이게 풀이도 엉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교재도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풀었지? 순서상. 만족하는 순서상. 이게 몇 개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A-1로 바꿔서 풀었나? 그래서, 아니, 뭐 A 플러스 1로 바꿔서 풀었냐? 바꿔서 푼 학생?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중복조합은 다 조합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의 경우는 엄청 쉬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세 종류로 나눌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고 쳐.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를 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다고 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처음에 1, 그 다음에 4 얼마? 1.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자연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칸막이를 생각을 한다면
칸막이를 생각한다면 6개를 나열을 해놨는데 칸막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내면 돼? 2개만 골라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2개만 골라내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얘가 OC가 답이 되는 거지. OC가. 이거 일부 교재들은 이걸 조합으로, 중복 조합으로 바꿔가지고 0 이상의 정수로 바꿔서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네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그 다음에 0 이상의 정수로 갔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을 다시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EW가 있으니까 이거 8을 만족시킨 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W가 얼마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W가 얼마 2가 됐을 때, 또 W가 얼마 3이 됐을 때, 4가 됐을 땐 되나? 안 되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얘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케이스고, 이때는 얼마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4가 되는 케이스고,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니? 2가 되지. 근데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그치? X, Y, Z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요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자, 여기에 칸막이가 5개가 있잖아. 이 중에서 몇 개만 이게 세 종류로 고르려면 칸막이 2개 골라주면 되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그러면 칸막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3군데지? 여기에서 몇 개만 골라주면 돼? 2개만 골라주면 되네. 그래서 3, C, 2 이러면 끝나. 그치? 이게 답이야.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15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근데 왜 조합으로 설명한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너무 여러분들 익숙한 문제. 이거는 의미 아닌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 이건 되게 익숙한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홀수다,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바뀌면 굉장히 불편해져.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의미 아닌 정수다 또는 홀수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다 자연수 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중복조합이 필요가 없어져. 자, 이게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0 이상의 정수야. X, Y, Z, W가. 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그러면 이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은 의미 아닌 정수냐 자연수냐 이런 차이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 W가 얼마가 될 수가 있냐면 0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W가 얼마가 될 수가 있냐면 1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W가 2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봐봐. 이게 W가 만약 2가 되면 여기 값이 얼마가 돼? 6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X, Y, Z는 다 얼마 해야 돼? 0이어야 돼서 이 조건에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됐지? 자, 근데 이게 자연수일 때하고 의미 아닌 정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바꿀게, 선생님. 여기서 이제 중복 조합을 써도 돼요. 중복 조합을 써도 되는데, 일단 써놓고 볼까? 여기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얘는 얼마? 6이고,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되지?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아까는 자연수인데 이거는 음의 정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의 정수. 그럼 이걸 그냥 조합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 바꾸는 방법이 사실 중복 조합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이 X 값을 다 치환을 할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자, 이렇게 바꾸면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지금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면 A, B, C는 다 무슨 수가 돼야 돼? A, B, C는 다 무슨 수가 돼야 돼? 자연수로 바뀌잖아. 그치? 자연수로 바뀌어. 그래서 얘를 써버리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되니?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 6이 돼. 그럼 이게 A, B, C가 다 무슨 수야? 자연수잖아, 현재. 자연수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거 칸막이가 몇 개가 있을까?
아홉 개를 쭉 나열하면 칸막이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8개잖아. 8개 중에서 세 종류로 나누려면 2개 치면 되겠네. 여기는 칸막이 몇 개? 5개 중에서 몇 개? 2개 고르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걸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문제야. 그래서 저거 2개 더하면 답이야. 답인데, 얘들아, 이거 봐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얘가 얼마로 잡을까? 9? 9? 이렇게 잡아가지고 x, y, z가 다 홀수라고 해볼까? 홀수. 이거 x, y, z를 다 홀수. 그러면 같은 베이스야. 이 x, y, z를 치환을 해가지고 무슨 수로 만들어버리자? 자연수로 만들면 돼. 그지? 그러면 x를 2a-1, y를 2b-1, z를 얼마? 2c-1. 이렇게 하면 a, b, c가 무슨 수가 들어가? 무슨 수가 들어가? 자연수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이해돼?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넘어가면 10이니까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6이라는 조건을 갖겠지? 여기서 이제 a, b, c가 다 자연수니까 칸막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끝이야. 됐지? 중복조합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짝수고 어떤 새끼는 짝수고 어떤 새끼는 홀수다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돼? 하나만 이 K로 잡으면 되지. 나머지는 2A-1, 2B-1로 잡고. 이해돼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니까 액면 그대로 뭐 3H5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문제 적응력이 안 생긴다고. 자연스럽게 바꿔라 핵심은. 이렇게 바꾸면 쉬워진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보고 갈게요. 16번. 16번 혹시 틀린 사람 있나? 자, 수열을 잘 하려면 잘 나열을 해야 돼. 수열은 대부분이 발견적 추론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수열을 못하는 친구들이 어디도 못하냐? 경우의 수도 못해. 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눈으로 풀어. 수열은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이과생들이 물론 이과생들은 미적분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지. 근데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건 뭐냐면 수원이 잘 나와야 돼, 점수가. 문과생들은 당연히 수원이 훨씬 어렵고. 근데 수원이 점수가 확보가 안 되면 미적분을 잘 해도 의미가 없어진다. 시간도 많이 줄여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보고 문제의 형태를 보면 얘를 건식이라 그래. 건식이. 조건식. 응?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준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의 요지가 뭔가를 파악하고 조건식을 변형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돼야 되느냐. 이 가만히 보고 이건 눈으로 쳐다보면 절대로 안 나와요. 자, 요거 봐봐. 요거 보면 1부터 집어넣으면 1의 제곱 A2 플러스 2의 제곱 A3 자 3의 제곱 A4 자 이렇게 가는 거네. 그치? 가가지고 9의 제곱 A10 여기까지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자연수의 제곱이 곱해지는 형태고 A2부터 A10까지 다 더하는 형태야. 이거를 조건식을 변형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관계가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봐봐. 여기는 K제곱이야. 그 다음 K의 제곱이 여기는 K 플러스 1이야. 하나의 차이가 나잖아. 근데 조건식에서 이 새끼를 주면 안 되잖아, 지금. 이 K제곱 플러스 1이고 K니까 이게 뭐가 안 맞잖아. 그치? 잘 봐. 여기가 3이면 2의 제곱이고 여기가 4면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AK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얼마가 들어가면 돼? K-1의 제곱이 있어야 이런 꼬라지가 나오지. 그래? 그잖아. 일단 문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K제곱 플러스 1을 K-1의 제곱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 보면 시그마 공식이 어떤 게 있냐면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써본 적 있어? 문제 풀면서? 이렇게 쓰는 풀이는 없어, 문제에서. 다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어? 수학을 잘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만 하면 안 돼.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 묶어낼 수 있다? 이게 묶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나중에 적분가도 그렇고 미분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눈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지. 근데 그냥 합치면 K-1의 제곱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합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우리 목표가 지금 K-1의 제곱이 나오면 돼. 그런데 그냥 합치게 되면 AK 묶어내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더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안 나오잖아, K-1의 제곱이. 뭐가 필요한데? 이 식에서 K-1의 제곱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얼마 더 있으면 되냐? 마이너스 2K 있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다 됐네. 그러면 이걸 몇 배 해가지고? 2배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오케이. 끝. 그러면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K가 1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AK가 될 거고, 여기는 16에서 요거 2배에서 빼니까 얼마야? 6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요런 준식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K-1의 제곱에다 AK를 곱한 건데,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0 돼버리지? 2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나와? 이것들이 나오지. 10 집어넣으면 이것까지 나오잖아. 답이 6이야. 그쵸? 됐지?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야, 이거 이렇게 됐구나. 다음에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지. 다음에 안 나와, 에? 그 니네들 그러잖아. 이거 어렵게 뭔가 풀었는데, 야, 이거 한 번만 더 나오면 내가 맞춘다. 안 나온다. 한 번밖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있지. 막 문제를 풀다가 진짜 속된 말로 졸라 어려워. 문제가. 설마 이 문제가 나올까? 그런 문제는 꼭 나와. 알겠냐? 반드시 넘어야 돼. 그런 것들은. 자, 넘어가서 17번 좀 어렵지 않았나요? 17번이 답이 4번이 나오는데 다 풀었냐 이거? 선생님 쭉 훑어보니까 이 17번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근데 경우의 수는 어쩔 수 없어.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야 되고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가 문제가 되는 학생들, 특히 나형 준비하는 학생들, 확률과 통계가 많이 넘어야 될 산이잖아. 그럼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하루에 딱 5문제씩만 풀어. 5문제씩. 그러면 한 6월, 7월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몇 문제, 하루에 5문제 풀면 한 달에 몇 문제지? 150문제냐? 하루에 15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매일 5문제씩 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보자고. 영어 또는 수학을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계획을 세웠는데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경우의 수. 이 문제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만 한번 얘기를 할게. 영어를 편의상 선생님이 A로 잡고 B로 잡게. 그러면 7일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3일 연속, 4일 연속, 5일 연속, 6일 연속 이렇게 되나? 그지? 근데 뭐 이제 적어도 하루는 반드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학이 아무리 좋아도 7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 BBB 얘가 이제 묶어지는 케이스가 생길 거란 말이야. 이걸 묶자고 그냥 하나로. 그러면 얘가 맨 앞에 1, 2, 3, 1을 했으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선생님이 지금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수학을 3일 연속하는 경우, 4일 연속하는 경우, 5일 하는 경우, 6일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들어가 버리면 4일 연속하고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나오느냐. 뭐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지. 그치?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A 아니면 B, A 아니면 B, A 아니면 B. 가능하지? 자, 요것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게 뭐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지? 여기가 앞쪽에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거 지금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A가 반드시 나오고 여기가 BBB.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그지? 왜냐면 여기에 B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B가 3개짜리 또 있지? 이런 케이스 말고.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여기가 B, B, B하고 여기가 A가 들어갔는데 요 앞쪽에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무조건 A만 들어가야 될 거야. 그렇지 않냐? A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필요해? 몇 개가 더 필요하냐? 2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치? 2개가 필요하면 이 케이스가 요쪽에 2개 붙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A하고 이거 다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 2개 붙는 케이스가 있겠고, 또 어떻게? 양쪽에 하나씩 벌어진 형태도 나오겠지. 이렇게도 나올 거 아니야. 하고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끝이야. 또 있나? 이제 없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케이스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 첫 줄 보면, 여기 뭐 아니면 뭐 들어가? A, B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지. 그치? 여기도 2가지니까, 결국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자, 이거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돼.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의 경우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돼?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을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있지. 합의 법칙을 쓸 때는 반드시 중복되는 게 있는가 반드시 살펴야 돼. 야, 경우의 수 잘하는 방법이 뭐야? 간단하잖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하면 돼. 말처럼 쉬운 게 어딨냐. 근데 합의 법칙 쓸 때는 항상 그걸 주의해. 혹시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같은 경우가 하나가 생기지. 어떤 게 들어갔을 때. 대칭형 모양이잖아. BBB 들어가면 같은 거잖아. 이거랑. 그치?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하나 빼야 돼.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 2가지야. 여기도 2가지고, 여기도 2가지야. 근데 이거는 중복되는 게 생기지가 않아. 대칭형 모양이 절대로 안 나오지. 여기는 BBB 됐을 때는 양쪽에 대칭이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게 하나 겹치는데, 얘네들은, 좌우 대칭이 되는 꼴들이 아니야. 그치? 맞아? 여기도 봐봐.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 뭐, 지금 이거랑 이것 중에서 겹치는 게 있는가 찾아보면 되는데, 없잖아.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2가지니까 여기가 2가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 둘, 3가지 경우가 생기네. 3가지.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되죠, 이거. 자, 이런 형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지. 이제 4가지 경우. B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앞쪽에가 오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지. 반대의 경우라면 여기가 A가 나오겠고, 마찬가지로 B 이렇게 되겠고. 그렇지? 또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 생기죠?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 생기면 여기가 A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A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쪽에 앞쪽에 하나 들어갈 때하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하나 들어갈 때. 이것밖에 없지? 그렇지? 이 경우도 이제 다 써야 되겠지. 3번 같은 경우는 2가지밖에 안 나와. 세 번째 경우는 5개가 연타로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설제 있으니까 요거 좀 케이스 분류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이런 문제들은 뭐 정답이 없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답을 한번 구해 보시고, 자, 중요 문제가 20번. 20번. 얘네 수업 2시냐? 응? 20번. 자. 자, 요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 아니면 저런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점화식에서, 확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점화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면 2칸, 비기면 1칸, 지면 0칸, 요렇게 간다면, 뭐, 이기는 경우, 만약에 10계단을 올라갔다. 이렇게 봅시다. 이기는 경우를 3칸 올라가고, 비기는 경우는 2칸 올라가고, 지는 경우는 1칸을 계단을 올라간다고 쳐. 그러면 10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 요걸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단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있을 텐데, 여기가 10번째 계단이라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지? 3가지 경우들이 생기지. 자, 어디서? A9에서 1칸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가 9라면 8에서 2칸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여기가 7이다. 그럼 7에서 3칸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10칸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10칸을 올라가려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면 되느냐. 일단은 9계단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지면 되잖아, 지면. 지는 방법이 가지수가 몇 가지야? 1가지잖아. 그치? 또는 8계단을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경우? 비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수 몇 가지? 1가지. 그 다음에 7계단 올라간 다음에 또 이기는 경우 1가지. 이렇게 되지. 이걸 확률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10계단 올라가는 확률을 P10으로 잡으면 P9하고 얼마? 3분의 1이지. 아니,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이 확률은 다 3분의 1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얼마? P8 해가지고 또 뭐 하면 돼? 비기면 되겠지. 그 다음에 7계단 올라간 다음에 이기면 되겠지. 이렇게 점화식들이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거야, 이런 거. 피보나치 점화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그런 유형의 스타일인데, 결국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n이 되는 값들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럼 n 플러스 3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제 A3까지는 쉽게 구했겠지. A3은 지금 이렇게 되는 케이스 아니야, 지금. 요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케이스지. 그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 1, 2짜리를 3개 붙이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하나하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반대로 이렇게 붙이는 케이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얼마? 아예 통으로 하나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고. 그치? 이 4가지란 말이야. 4가지. 그치? 요놈하고 요놈만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A3은 4가지가 되네. 4가지. 그럼 n 플러스 3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봐봐. 얘들아. 여기를 일단 n 플러스 2를 채워요. 그럼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이 가지수 아니야? 이런 경우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를 n 플러스 2를 일단 채워. 그러면 여기는 a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n개를 먼저 채워. 그러면 여기 an이잖아. 여기는 몇 개를 더 채우면 돼? 몇 개를 더 채우면 돼? 얘들아, 이게 n 더하기 3이 되려면 몇 개만 더 채우면 돼? 길이 1만 늘리면 되잖아.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길이를 얼마를 늘려야 돼? 2를 늘려야 되죠. 2를. 그래야 n 더하기 3이 되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그치? 2 늘리는 방법 몇 가지야? 1가지밖에 없지. 어떻게? 1, 2짜리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밖에 없잖아. 맞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를 늘려야 돼? 몇 개를 늘려야 돼? 3개를 늘리면 되잖아. 3개. 그럼 이 3개 늘리면, 아까, 여기 지금 계단으로 생각하면 n 플러스 2계단 올라간 다음에 1계단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걸 몇 개짜리를, 2, 3짜리를 붙이거나, 이 경우 수밖에 없죠? 그치?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응?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붙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요 방법밖에 없다. 한 개짜리 붙이는 방법은. 자, 그래서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나형에서는 21번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지금 공통 문제가 아니라서 좀 아쉽네.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이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에 27번. 27번이 좀 어려웠나요? 27번은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 얘들아. 이거 봐야 돼. 먼저 이 개념이 지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 자, 단위원이야, 단위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의 점을 만약에 x, y로 잡는다. 그리고 요 동경의 크기를 세타로 잡았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인데 이제 반지름 r로 확장을 했을 때, 자, 이걸 세타로 잡았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고1 때 배우는 거야. 고1 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이거를 보고, 이게 어디 위에 점이 된다? 원 위에 점이 된다는 걸 바로 찾아내야 돼. 왜냐면, 이게 뭐야, 이게.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 각이 바로 코사인하고 사인이야. 삼각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좌표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x는 코사인, y는 사인, 기울기는 탄젠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런데 an 값을 보면 보자고. 이거 다 나열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요 값이 얼마가 변해? 요 값이 얼마지? 처음에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얼마?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는 거지. 사인 값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 값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an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3,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1, 그 다음에 0이 되면 다시 2, 그 다음에 다시 3, 자, 2, 1, 2. 자, 요런 주기를 갖겠네. 맞지? 이런 주기를 가질 거야. 자, 그러면 보자고. 이제 PN을 표시를 할 건데 결국은 PN은 반지름이 AN인 원주상의 동경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점들이야. 그럼 반지름이 뭐뭐 필요하냐면 지금 1하고 2하고 3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게. 반지름 1짜리, 그 다음에 2짜리, 그 다음에 3짜리. 자,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 이게 각도가 봐봐. n 값이 늘어가면서 몇 도씩? 3분의 파이니까 60도씩 늘어나잖아. 그지? 60도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60도를 돌아가면 120도가 될 거고, 또 60도가 돌아가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자,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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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지. 되니? 자, 이제 점을 찍으면 돼. 이제 반지름만, 자, 이 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반지름은 계속 얼마씩 변해, 지금? 3, 2, 1, 2로 변하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60도, n에다 1 집어넣으면 60도 돌아가면서 반지름은 얼마? 3. 됐니? 3. 그 다음에 60도 돌아가면서 반지름은 얼마? 2. 또 60도 돌아가면서 반지름은 1. 그 다음에 60도 돌아가면서 반지름은 2. 이해됐어? 60도 돌아가면서 반지름이 얼마? 3. 이렇게 오는 거잖아. 됐지? 자, 근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4, 4분면에 있는 점. 아, 그래서 이 점 하나 됐네, 이 점. 그럼 한번 써볼게. 1, 2, 3, 4, 5. 이렇게 됐어. 그치?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5가 나오는 거고, 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돌아가면서 2. 여기 되는 거잖아, 2. 그치?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1. 돌아가면서 2. 그치?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얼마? 또 3, 2, 1,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돌아가지. 계속 돌리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요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원주 위에만 살펴보면, 요런 값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 5, 이제 360도, 60도가 지금 한 바퀴 돌려면, 60도 몇 번 돌면 돼? 6번 돌면 되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보면, 1, 5, 그 다음에 뭐 9, 다음에 이거 얼마야? 4인가? 4? 맞지? 13, 17,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점들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5하고 17. 이런 값들이 결국은 4, 4분면에 다 오게 돼 있어. 이거 이제 찍어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5, 17 이렇게 되면? 일반항이 공차가 12니까 12K-7이 되나? 그지? 요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공차 여긴 4고, 두 번 건너뛰니까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되는? 200 이하가 되는 K 값을 찾으면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 뭐, 요렇게 한번 처리를 하시면 되고, 아까 이 원위의 점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28번은 4점을 주긴 했지만, 이거는 뭐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문제가 29번 아닐까? 29번. 29번. 자, 요 문제까지만 해설하고, 30번 문제는 문과에 출제가 됐는데 너무 아까워, 이 문제는. 이과생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같아서 30번까지 한번 설명을 할게. 자, 29번을 문제를 보면 지금 이런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테니까. 이것도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질문은 다섯 번째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잖아.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요게 다섯 번째. 지금 이 부분하고 문제는 다 봤을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A1은 자, 1,2분의 1로 줬어.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될 게 사실 얼마지? 요걸 토대로 해서 뭘 찾아야 돼? A5가 얼마가 된가 일단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A5의 위치를 찾아야 이 넓이, 뭐 원의 넓이에서 뭘 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초항을 줬으니까 이렇게 잡아볼게. 그냥 뭐 하나씩 나열을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이러면. 자, 여기서 자, AN을 XN, YN 이렇게 잡으면 얘는 XN, 2분의 1 XN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되죠? 왜냐면 이 좌표를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이 좌표를 여기를 선생님이 XN으로 잡으면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2분의 1짜리지. 그치? 그러니까 Y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으면 되느냐. am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 이웃한항의 관계식. 즉, 점화식을 찾을 거야. 근데 이게 잘 봐. 니를 중학교 때 기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직각이야. 이렇게 내렸어. 그럼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게 다 닮은 꼴이지. 닮은 꼴이지. 특히 이제 이과생들은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나와. 수열의 극한에서. 근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한단다. 얘들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직각이야. 근데 요렇게 줘요. 이렇게 줬을 때도 생기는 직각삼각형들은 모조리다 닮은 꼴. 그치? 자, 이 문제도 선생님 그냥 기본 기하로 풀 거야. 기본 기하로.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그리고 중학교 기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얘를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xn이야. 그리고 여기 좌표는 당연히 2분의 1 xn이 되는 거 쉽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위치를. 그지? 자, 그럼 봐. 선생님이 이게 표현하는 것만 한번 보고 여러분들 대답해 봐요. 이렇게 되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돼?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자, 2대 1 아니야? 여기도 2대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봅시다.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 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잡고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얼마? 2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OX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은 O 직각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직각 X에 해당되는 게 빨간색이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2대 1이 돼야지. 그치? 2대 1이 되니까, 이런 기초 기하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1 xn이 되겠지? 여기가 얼만데? 여기가 2분의 1 xn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 4분의 1 xn이 되겠지. 자, 다시 이것 대 이것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대 1. 여기도 2대 1. 그러면 여기가 xn이면 요 길이는 2분의 1 xn이고 여기는 4분의 1 xn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면 am 플러스 1은 다 나왔어. am 플러스 1은. 자, xn에다가 4분의 1 xn을 더하니까 x좌표가 4분의 5 xn이에요. 그치? 그거를 역시 2분의 1이야. 이 전체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로 나눠주면 8분의 5 xn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다 됐네. 다 됐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요게 xn 플러스 1이구만. xn 플러스 1. 그렇지? 자, 그러면 x1이 얼마인데? x1이 1이잖아.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은 4분의 5 xn이니까 xn이라는 좌표가 나오잖아. 4분의 5에 n-1제곱. 되니? 그지? 그러면 A5는 나오겠네. A5.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얘들아? 5 집어넣으면 되잖아, 5. 그러면 4분의 5의 몇 제곱? 4제곱. 되냐?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다 얼마? 요것의 절반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절반.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냥. 여기가 뭐 2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5에 4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A5는 다 나와버렸어. A5는 나왔고 이제 넓이만 구하면 돼요. 넓이. 그러면 살짝 지워보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풀 때 이 넓이 어떻게 구했니, 얘들아? 이게 원의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 원이 문제에서 혹시 일부가 이렇게 나오잖아. 일부가.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를 하려면 반드시 다 그려야 돼. 다 그려놓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중심하고 반지름이지.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 결국은 이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아무튼 원의 넓이 중에서 일부에서 뭘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거 잘 봐. 저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풀면 좀 빠를 것 같죠? 이렇게 풀면 빠를 것 같아. 지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AO의, 여기에 좌표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거잖아. AO의 X좌표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XN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XN이 되는 거고, 반지름. 자, 요 길이를 R로 잡는다. 그러면 R 제곱은 XN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N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분의 5 XN의 제곱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만 집어넣으면 돼? XN 값 4분의 5의 4제곱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뭐가 돼? R제곱에다가 거기다 파이만 곱해주면 무슨 넓이가 나오지? 이 원의 넓이가 나오지. 원의 넓이 나오고 그걸 2분의 1 하면 무슨 넓이가 나와? 반원의 넓이가 나올 거고 이 새끼는 충분히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해결해야지.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니까. 요 과정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고 30번은 이게 문과 문제긴 한데 이과도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갈게. 그 문제만. 자, 봐봐. 가양 30번보다 지금 나양 30번이 훨씬 문제가 좋아. 지금 가양 치른 사람들은 못 봤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 구간 0하고 8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0하고 4 사이에서는 2차 함수로 주어지고 4하고 8 사이에서는 1차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실수 a를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잡아. 근데 a부터 a 플러스 4까지 정적분한 값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그림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이 정적분이 지금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a부터 a 플러스 4까지 fx dx. 근데 fx가 전부 다 현재 양수니까 넓이나 정적분이나 동일한 의미를 갖겠지. 자, 그러면 이게 뜻이 무슨 뜻이야? 이거. A부터 시작해가지고 4칸을 정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4칸짜리 셀로판 테이프를 이렇게 대고 쭉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였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A 값이 0이 됐다 그러면 어떤 넓이가 돼버려? 요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옮겨가봐. 옮겨가면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느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팍 까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쳐야 이 넓이가 무슨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최소값을 갖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선생님, 그럼 A가 4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4는 4에서부터 8까지니까 이 넓이만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가 더 작다. 그치? 그러니까 먼저 이걸 찾아야 돼. 아니면 A 값이 어디가 걸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쪼개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풀이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얘를 GA라고 잡을까? A 값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니까. 자, 그러면 A부터 4까지는 저거야.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자, DX. 자, 이게 지금 뭐였냐? 이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폼 잡지 말고 이 넓이는 이 넓이를 아까 식이 얼마였지? x 4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인테그랄 4에서부터 a 더하기 4 해가지고 x 4 dx 이렇게 쓰는 새끼는 이 적분을 모르는 거야. 적분을. 여기는 왜 이렇게 썼지? 이건 내가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고 이거는 초딩 때부터 배운 거 아니냐? 무슨 넓이인데? 직각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요 길이 얼마? a잖아, a.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써주면 돼? 이렇게 써야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바로바로 보고 써야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거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적분 한번 해봅시다.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자, 지뢰도 좀만 참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를 먼저 집어넣어서 쓸게요. a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니까 3분의 1 a의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 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64.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2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 GA가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32 이렇게 되나? 아니? 이렇게 되구만.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이렇게 따라서 변한다는 걸 확인했지. 그럼 최소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3차함수의 최소값이니까 미분해야 되잖아. 미분해야 되는데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요거 중근 갖는 케이스 아니냐? 3분의 1 a 제곱을 묶어버리면 여기가 얼마가 되지? a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나? 맞냐? 맞지? 여기에다가 3분의 32야. 근데 요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 H축이라고 그럴게. 중근을 갖는 케이스인데 3차 함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내용이지. 3차 함수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 중근을 갖는 케이스야.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Y축으로? 3분의 32만큼 이동을 시킨 거지. 자, 여기가 얼마야? 0이고 여기가 얼마? 2분의 9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 몇 대 몇의 비율을 가져? 2대 1의 비율을 가져. 그래서 얘가 2분의 9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 3이 되지. 3. 응? 그러니까 3 대입하면 돼요. 자, 3차 함수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낼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3차 함수고 뭐 증명이 그냥 되는데 그냥 외우세요. 증명 시험 안 나오니까. 이중근 가질 때는 3차 함수 이중근 가질 때는 이 접점으로부터 2대 1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런 거 나오거든 얘들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요 사이에다가 뭘 하나 잡아서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새끼 이거 삼각형의 넓이 최대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 길이가 어땠을 때가 최대 넓이야? 가장 길었을 때 최대 넓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 이과생들은 이거를 평균값 정리로 배웠을 거야.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접점으로부터 2대 1이야, 역시. 이거 이렇게 돌려놓은 거야.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 4차 함수가 이렇게 3중분을 갖는 케이스. 3중분 갖는 케이스는 여기가 3대 1이야. 3대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뭘 좀 기억을 해놔야 되냐. 그리고 문과생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케이스야. 자, 3차 함수다. 그러면 얘가 y는 a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 이거는 수능에서 그냥 아예 물어봤던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가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이과생들은 나중에 뭘 해야 되냐. 이걸 3등분을 하게 되면 요 점이 나오지. 요 점 나올 거 아니야. 이 점이 변곡점이다. 응? 변곡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항상 최소값이야. 기울기가.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변곡점은 이 문과생들은 이제 대칭점으로 배울 거 아니야. 대칭점으로 배우는데 여기에 위치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봐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주면 요 변곡점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세근의 평균이야. 이렇게 된다. 세근의 평균 위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y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떨어져서 뭔가 대칭이 되는 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위치는 바로 찾아야 돼. 왜냐면 문과생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주거든. 이 변곡점을 지나는 대칭점을. 여기 얼마야, 여기가? 근의 합이 얼마냐? 근의 합이 3이잖아, 3. 그것의 평균값 얼마? 1이야. 바로 찾아서 써야 돼. 자,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3차함수에서. 여기에 있어요. 요거 대칭점인데 편의상 이렇게 잡을게. 편의상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식을 뭘로 잡을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잡아볼까? 3차 함수의 대목격이니까 원점 대칭이 되는 3차 함수인데 여기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 외워야 돼. 이거 쓰고 있으면, 이게 다 알려진 내용들이니까 이거 외워야지. 그때그때 풀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 알겠니? 특히 문과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 근데 이게 꼭 원점이 아니더라도 대칭점이 되면 이런 게 다 성립을 하겠지. 대칭점이 지금 얘는 원점인 케이스고. 근데 너무 많이 나와, 이거.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문이과 공통으로 외워야 될 내용이라서 30번은 선생님이 해설을 했고,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면, 가형을 해설을 해줄 거야. 나형은 중요 문제들만 선생님 따로 다시 한번 해줄 거고, 오늘 뭐 점수가 아주 잘 나온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텐데, 실망하지 마라. 아직 시험 보려면 많이 남았다. 응? 자, 고생들 했다.